제11대 춘천시의회가 지난 7일 개원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시간에는 제11대 춘천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호 춘천시의장 모시고 춘천시의회 개원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의정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춘천시의회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먼저 그 소감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아서 굉장히 큰 영광이고, 그러나 또 저를 지지해 주신 지역의 또 유권자 되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기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망 끼치지 않고 더욱더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행복만 바라보고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좋은 안이 있고 좋은 뜻이 있으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의장에 선출되신 때마침 이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의회 권한이 상당히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시청에서 사무국으로 다 직원이 파견돼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 수고들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법 개정이 돼서 인사권 독립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좀 더 춘천시 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 되시는 분들이 아마도 춘천 시민에 대한 생각을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마 의회 사무국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서 정말 봉사하는 시민을 위한 봉사하는 그러한 의회 사무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춘천시 의회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총 23명의 의원이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춘천시의원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초선 의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70% 정도가 새로운 초선 의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마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춘천시 의회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아마 춘천 시민의 바람이 좀 더 가까이 춘천시 의회 안에서 녹여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많은 제안을 받고 또 그것이 그분들로 하여금 될 수 있도록 제가 의장이지만 의장으로서 더 이렇게 뒷받침해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당 구도 다당제가 실현될 것 또한 이제 특징인데요. 물론 이제 정의당 한 분이 정도가 들어오신 게 다긴 하지만은 어쨌든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만 사실은 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 있고, 네네. 주민자치, 기초자치는 기초자치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정당은 사실 이 지방자치, 기초자치에서는 좀 맞지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주민자치지 정당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3당이라 해서 꼭 당을 논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저희 국민의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민자치지 생활자치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생활자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을 떠나서 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까 새로운 젊은 분들이 수혈이 됐다 그랬듯이 그분들의 생각도 제 의견에 공감을 하고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따라오시겠다. 아니 동의를 하셨다는 거에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 기초의회 수준에서는 정당 정치보다는 시민들을 바라보고 시민정당의 느낌으로 가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일단 차지를 하면서 이번 원구성에도 사실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마치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또 지난 거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이렇게 민주당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의장단을 가져가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 당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협치를 하려고 하면 의원 구성 비율대로 가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의장단을 그러니까 의장, 위원장 그래서 의장 한 분, 부의장 한 분, 위원장이 4분인데 부의장 한 분, 위원장 한 분을 민주당에게 배석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적당히 또 부위원장 자리도 적당하게 또 나눴고 또 윤리위원회 구성도 운영위원회 구성도 5대 3대 1로 해서 정의당도 한 분. 왜냐하면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무리 없이 정말 의원님들이 다 뜻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에서 의장, 부의장님, 위원장님들도 거의 23명인데 23명 다 거의 뭐 만장일치라고 할 정도, 만장일치가 될 정도로 표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 춘천 시민들에게 안심하시고 춘천시 의회를 더 신뢰 좀 해주시고 좀 이렇게 선도 이렇게 좋은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좋은 그 뜻으로 다 이렇게 의회를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6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 시의회가 정부로 치면은 여대 야소고 춘천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은 여소야대로 구성이 되면서 행정과의 소통과 의견 조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도 중앙 정당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10대 의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현 육동환 시장님에게 제의를 드렸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가 패한 이유는 토끼가 목표 지점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자만과 오만에 의해서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거북이의 느린 점을 보고 자만하고 오만해서 잠을 잤기 때문에 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어떤 이유일 뿐이고 오로지 춘천 시민 행복만 바라보고 여야를 떠나서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육동환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자기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춘천 시민당으로서 시민의 행복만 바라보고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사실 의회 안에서는 박수를 안 치는데도 제가 개원식 때 우리 훌륭하신 육동환 시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자라고 제안을 해서 박수도 보내드렸고 그래서 아마 오로지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춘천시 의회도 사실 시민의 행복만 바라보고 뛸 것을 스스로가 다짐하고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방향 자체는 같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격한 토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목적은 하나다. 시민 행복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의회 안에서 시의 정책을 내놓았을 때 여야를 떠나서 정말 시민의 행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아마도 거의 합의를 해서 이루어 나가질 거 아니냐. 뭐 밤이 9이라 해도 토론을
아주 뭐 이렇게 말이 표현이 이 방송에서 좋은 표현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춘천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춘천시 의회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믿고 저 또한도 그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각오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춘천시의 최대 현안은 어떤 것이라고 좀 바라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 춘천 시민이 가장 불편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지향성은 뭔가라는 거에 관해서 지난번 때에 사실은 그냥 그 억지, 진짜 그 표로 의해서 네네.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시내버스입니다. 그렇죠. 네. 시내버스는 정말 우리 이제 약소, 정말 약자의 발입니다. 시내버스는 아마 그것이 복지의 최저 복지라고 봐야 됩니다. 최소한의 최소한의 지켜야 될 복지란 말씀이시죠? 복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복지를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아마도 시민의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 많은 비용이 또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또 의회 안에서 또 많이 그 녹여내고 또 공론화 과정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해결해 나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캠프페이지 문제도 네네. 있습니다. 캠프페이지 문제는 사실은 한 10여 년 정도 이상을 갖다 그 토론을 공론화하고 방향성을 잡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 가치를 가져가느냐라는 것을 준비했던 부분인데 이제 뭐 어느 날 갑작스레 뭐 도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시 담당 국장도 모르는 그러한 도청 이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18개 시군이 필요로 한 위치에 도청 청사가 신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을 위한 도청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되겠고 또 캠프페이지는 또 나름대로 시민공헌화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에 영화 산업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 쪽에서 시민공헌화하면서 영화 산업 쪽으로 그건 뭐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 네네. 지난번에 표결을 통해서 또 이것도 만들어져서 안타깝습니다. 민자 유치로 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재정투자 사업으로 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또 강원도와 춘천시가 투자를 하면 춘천시 재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 춘천 시민의 정말 밑바닥 복지구렁이요. 하수종말은 마지막의 복지구렁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또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굵직한 사안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이제 개인적인 의정 활동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춘천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이제 두 번째 임기가 시작이 되셨는데요. 첫 의정 활동을 시작했을 때와 현재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 좀 달라지신 게 있다면은 어떤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초선 의원으로서는 이제 지역 현안만 또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었고 지역의 춘천시 의원이지만 현안에 관해서 지역의 문제나 지역의 주민의 바램만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치가 이제 춘천시의회 의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춘천시의 전체를 또 바라봐야 될 위치에 또 전체 가 있다 그림을 보니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깨에 무거움도 있고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정말 춘천시의 발전을 또 그 행복을 어떻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거에 관해서 굉장한 그 어깨에 중압감을 갖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말로 주인의식이 아니고 말로 주인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이 만취가 되면 그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주었습니다. 근데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성취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마도 그분들에게 행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세계적인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인데 행복 지수는 저 아래 10입니다. 네네. 아래서. 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자아실현의 욕구,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줬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만들어 가느냐. 네네.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 육동환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행정관료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도 시스템에 관해서는 아주 누구보다 탁월하시다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육동환 시장님께서 아마 아신다는 데면 공문도 아마 그런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자아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 조직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시스템화한다는 데면 아마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뒷받침하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고조를 좀 맞춰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다시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으신 만큼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공약이 좀 준비가 됐고 어떻게 좀 실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멀리 내다보기보다 이제 제가 이제 동네면이다 보니까 동네면에서는 대령산 그 패러글라이딩 이창장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을 좀 더 키워서 춘천시의 패러글라이딩이 아니라 네네. 전국적인 또 세계적인 패러글라이딩 체험할 수 있는 명소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는 명소를 거죠? 만들어 와야 되겠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아주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공약 때마다 나오는 게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 네. 그것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좀 덧붙이면 아까 도청청사 문제 얘기 드렸지만 춘천 시민이 필요로 하지만 18개 시군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시키는데 아마 저희 지역구 쪽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옆 마을로 가면 김유정 문학촌이 있습니다. 이 문학촌이 아니라 그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촌은 어떤 이게 테두리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을 순수하게 뭐 그 마을촌이니 똑같은 얘기지만 그렇지만 김유정 문학 마을로 만들어서 김유정 그 지금은 얘기하면 신동면이라지만 신남이죠 옛날에 그쪽에 김유정의 문학에 나왔던 곳을 전부 그 김유정 문학 마을을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춘천 시민들이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집행부는 야당에, 시의회는 여당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만큼 견제와 균형을 잘 이뤄달라는 당부가 아닐까 싶은데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과 11대 춘천시의회 의원들을 대표해서 각오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지난 선거에서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저와 모든 동료 의원들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지역발전 경제회상에 대한 간절한 목소리, 11대 춘천시 의회 의원들의 당리장략을 떠나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작은 소리라도 귀 기울여서 춘천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서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변화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회가 춘천의 시민의 지역 일꾼으로서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육동환 시장님이 성공한 시 행정이 돼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저희 춘천시 의회도 춘천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제11대 춘천시의회 의정 운영 계획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